자, 다시 한번 봅시다. 결과도 볼게요. 혹시 답지 못 받은 사람 있어요? 아직 다 못한 거야? 아니면 답지만 못 받은 거야? 다 했어? 다 했어, 성민아? 봅시다. 그건 구멍 해석하라고 그러지. 구멍만. 수식어 표시나 밑줄 표시나 이런 거는 좀 잘 해줬으면 좋겠다. 밑줄 표시. 여기도 수식어 표시 이런 것도 있잖아. 이런 것들 알겠지? 얘도 이렇게 표시나. 일단 이거는 법적으로도 지금 출력도 쓴 거는 여기 콤마가 있는데 포럼에 대한 목적어가 없잖아. 지금 법적으로 사실은 틀렸고 내용적으로도 이거는 달라요. 왜 그러냐면 우리가 항상 진짜로 하고 싶은 말은 더 뒤에다가 쓰거든. 진짜로 하고 싶은 말. 그러니까 앞에서 말한 거는 이빨이야. 진짜 하고 싶은 말은 요거예요. 내가 예를 들어서 재현아 너가 요새 공부를 너무 잘하고 있어. 하지만 이건 좀 신경 썼으면 좋겠어. 그럼 여기서 내가 진짜 하고 싶은 말은 뭐겠어? 공부를 잘하고 있어겠어? 신경 썼으면 좋겠어? 신경 썼으면 좋겠다 이거겠지. 그러니까 그러나 뒤에가 항상 진짜 하고 싶은 말이라는 거야. 근데 이 본문에서는 진짜 하고 싶은 말이 뭐였던 거야? 이게 진짜 하고 싶은 말이었던 거야. 불리한 환경, 그러니까 어떤 이제 불리한 환경에서 어를 기르는 게 이익을 얻을 수 있다. 그래서 이게 진짜 하고 싶은 말이었다고. 근데 지금 이렇게 쓰면은 많은 사람들이 시골에서 어를 길러 이익을 얻는다라는 거는 그럼 시골에서 기르는 게 더 낫다라는 말이잖아. 근데 그게 아니었죠. 이제 어디에서든 기를 수 있다라는 게 주요 내용이었으니까 그러니까 지금 이 내용 안 맞는다는 거. 알겠지? 그다음에 잠깐만 앉아서 좀 하겠습니다. 스타트는 잘 잡았는데. 잠깐만. 앞부분은 나쁘지 않았는데. 잡았어. 일단 다 잘 봤습니다. 데일리 테스트 피드백을 좀 할 건데,
지난번 시험도 그렇고 요즘에 데일리도 그렇고 그리고 지금 숙제 상태도 그렇고 송이는 왜 숙제가 전혀 안 된 거예요? 탑톨 늦게 갖고 집에 프린터가 없어가지고 못했어. 프린터요? 네. 아, 그 내가 그 숙제 보내준 거? 아, 오케이 알겠습니다. 그리고 채점 안 된 것들도 좀 있더라고요. 교준이랑 종윤이랑 채점 다 한 거예요? 아까? 다 못했죠? 네, 응? 유엘이 채점 하느라. 채점 못한 거는 다 하고 가셔야 됩니다. 채점까지가 숙제였어요. 알겠죠? 그냥 좀 참. 근데 네. 특히 채점이요. 이게 채점 와서 하잖아요. 이게 대회하라고 시간이 좀 없어가지고. 토요일은 그럴 거예요 아마도. 토요일은 그래서 끝나고 채점을 하셔야 돼요. 토요일은 앞에 30분이니까. 그건 그렇고. 이게 참 어떻게 말씀을 드려야 될지가 좀 어렵네요. 일단 여러분 지금 지난 한 달간 이제 1월 한 달간의 이제 좀 경과를 좀 대충 살펴보면 전반적으로 숙제는 뭐 나쁘진 않았던 것 같아요. 전반적으로 이제 좀 안 좋은 경우도 있었지만 그래도 뭐 대체적으로 이 정도면 뭐 숙제는 그래도 그럭저럭 잘 해오신 것 같습니다. 전반적으로요. 그런데 거의 내가 이제 매 시간마다 이제 얘기를 하게 되는 것 같은데 좀 아쉬울 때가 많아요 지금. 그 여러분께서 제가 이제 또 이거 시간 많이 쓸 수 있으니까 이제 그 데일리 테스트 피드백을 생략하고 그냥 짧게 말할게요. 또 이제 길게 얘기하면 제가 수업을 많이 못 할 수 있으니까. 그 지금 상당히 좀 많이, 그러니까 제 입장에서 이제 여러분에게 좀 말씀드리고 싶은 건데 지금 채점 안 해도 되니까 얘기를 좀 들어주세요. 그 제 입장에서 이제 아쉬운 점은 뭐냐면 사실 좀 그냥 좀 열심히 했으면 좋겠어. 그냥 간단하게 말하면 여러분 전체적으로 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제 나름대로 열심히 하고 있는 거일 수도 있는데 근데 사실 데일리 테스트나 이런 거 결과를 보면 아쉬울 때가 많아요. 솔직히 많이 아쉬워요 지금 계속해서. 저는 이제 고등학교 가서 이제 우리가 지금 벌써 2월이고 다음 달 말이면은 내신 대비예요. 3월 말에 보통 내신 대비 하거든요. 고등부 같은 경우에. 그러면은 지금 너네 이제 고등학교 발표도 다 났고 3월 말부터 내신 대비를 해갖고 5월 초에 보통 중간고사를 본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거는 내가 이제 우리 겨울방학 시작 전부터 이제 제가 말씀을 드린 건데 내신 대비 때만 열심히 해서는요 100% 점수가 안 나와요. 절대로. 이건 내가 진짜 장담할 수 있어요. 이게 그래서 이제 좀 아쉬운 거야 내 입장에서는. 이게 그 사람이 이제 가장 좌절감이 이제 드는 경우가 언제냐면은 나는 해도 안 되는 건가 이 생각이 들 때 가장 좌절감이 들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내신 대비 때 진짜 나름대로 열심히 막 이렇게 공부를 했는데 결과가 잘 안 나와. 난 진짜 최선을 다한 것 같은데 열심히 한 것 같은데 그때 가장 좌절감이 들거든요. 그 주역고 다니는 이제 한 친구가 있어요. 이제 고2 올라가는 친구인데 그 이제 한 몇 달 전에 이제 이 친구가 이제 그만뒀어요. 근데 이 친구가 이제 어떤 얘기를 했었냐면은 저한테 관두기 전에 저랑 면담을 하는데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자기가 1학기 때 열심히 했었고 2학기 때는 자기가 생각하기에 더 열심히 했대. 근데 성적은 더 안 나오는 거야. 그래서 되게 좌절감이 든대. 이제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이제 그 이유는 되게 단순했거든요. 학기가 지날수록 시험은 어려워져요. 이건 너무나 당연한 거예요. 학기가 지날수록 시험이 어려워지고 실제로 주역고가 그랬었어요. 그러니까 단순히 내가 내신 때 더 열심히 한다고 그러니까 한 만큼 결과가 나오는 게 아니에요. 이게 안타깝게도. 그러니까 한 만큼 내가 정말 노력을 쏟은 만큼 내가 시간을 투자한 만큼 결과가 나온다면 당연히 좋겠죠. 근데 그게 아니에요. 그게 아니야 냉정히 말하면.
더 정확하게 말하자면 내신 대비 때 내가 얼마나 시간과 노력을 했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고요. 중요하죠 물론 그것도. 근데 그보다 더 중요한 건 뭐냐면은 결국에 내 자체 실력이 어느 정도 되느냐가 사실 더 중요하거든요. 고등학교 때는. 내가 거의 매번 얘기하는 것 같은데 아 이게 좀 답답해요. 지금 여러분 하는 거 보면은 답답해. 여러분이 직접 겪어봐야 되는 건가 1년 동안? 막 이런 생각이 들어요. 내가 장담하는데 여러분 이대로 가면 1학년 때 안 나와요 성적. 안 나와요. 절대 안 나와요. 그래서 우리가 시험도 본 거잖아 지난주에. 제가 그 예상 등급을 다 써놨다고 했잖아요. 딱 그 정도 등급 나올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이거를 여러분이 직접 학교에서 시험을 보고 아 내가 진짜 이 정도 등급밖에 안 나오는구나 라는 거를 본인이 성적표를 받아야 만약에 느낀다면은 그러면은 너무 시간 낭비가 되잖아요. 왜냐면 학기가 시작되면은 내 실력을 늘릴 만한 시간이 없어요. 시간이 없어. 진짜로. 너네 고등학교 때 좀 이제 약간 희망적인 얘기를 해줄게요. 희망적인 얘기는 뭐냐면요. 무조건 성적이 좋다고 좋은 대학을 가는 건 아니에요. 그거는 아니에요. 왜냐면은 학생부 종합전형 기준으로는. 그러니까 생기부를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그게 또 달라질 수 있어. 한 가지 예시로 지금 이제 일산동고 다니는 고3 친구 한 명이 있는데 안타깝게도 그 친구가 성적이 잘 나오진 않아요. 한 3, 4등급 이 정도로 알고 있어. 근데 이제 이 친구가 생기부를 진짜 기가 막히게 썼거든요. 정말. 진짜 이거 대박이다 할 정도로 정말 너무나도 잘한 거야. 그래서 우리가 어떤 얘기를 했냐면은 이 친구는 이 생기부 빨로 연대도 노릴 수도 있다라고도 얘기를 했어요. 3, 4등급인데. 3, 4등급인데. 실제로 4등급 받고 서울대 간 친구도 있어요. 그런 사례도 있어. 흔한 사례는 아니지만 생기부가 너무나도 빠방해갖고요. 그러니까 그런 경우도 있다라는 거죠. 근데 이 말을 바꿔서 생각하면요. 우리가 중학교 때는 어땠습니까? 중학교 때는 그냥 이제 내신 대비 한 달 전에 그냥 내가 좀 공부하면 점수 나와요. 특히 영어는요. 소위 말해서 우리 그냥 그 본문암기 그냥 이런 거 하면은 성적 나오잖아. 아무리 못해도 70점은 나오잖아. 그치? 근데 고등부는 그게 아니거든요. 절대 아니에요. 절대. 본문 암기해서 여러분이 학습을 하면은요. 진짜 잘 쳐줘야 60점? 정말 잘 쳐줘야 60점 나와요. 정말 잘 쳐준 거예요. 60점이면 보통은 5등급입니다. 5등급. 그러니까 그게 지금 너무 보이는데 여러분이 이제 학기가 시작되면은 이제 생기부를 이제 제가 챙기는 게 중요하다 했죠 방금 전에. 그럼 생기부 활동을 해야 되다 보니까 바빠야 되게. 여러분이 바빠. 그럼 이게 생기부 이것도 챙겨야 돼, 뭐 수행평가 해야 돼, 뭐 이거 신청할 사람이 신청하래. 그럼 뭐 또 그것도 생각도 해야 되지. 그러면서 시험 공부도 해야 돼, 학원 공부해야 돼. 바빠요 여러분. 뭘 할 시간이 없어요 여러분이. 그러니까 여러분이 뭔가 자체적으로 여러분이 실력을 올릴 만한 기간이 그렇게 길지 않다는 거야. 왜냐면 3월에 말에 내신 대비 한다고 했죠? 4월, 5월 이때까지 이어집니다. 5월 초까지. 그리고 7월 중순, 초중순에 보통 시험을 봐요. 보통 이 7월 초에 보거든요, 시험을. 그러면은 5월 말에 또 내신 대비예요. 이렇게. 그럼 7월 한 달간, 이제 8월까지 이제 방학하겠죠? 그럼 8월 보통 이제 빠르면요, 8월 말에 또 내신 대비를 합니다. 왜냐면은 그 학교마다 좀 기간이 있는데 보통 10월 초에 시험을 보거든요. 그럼 18, 9, 10 이렇게 나오잖아. 그러면은 이때하고 이때 4주하고 이때 5주 하면 딱 내신 기간 나와요. 이렇게 되고. 그 다음에 11, 12가 하는데 12월 보통 중순에 이제 기말고사를 본단 말이야. 그러면은 내신 대비를 보통 이때 합니다. 이렇게. 됐어요? 여기 한 3주 정도 기고요. 그러면 여러분 봐봐. 1년 스케줄을 봤을 때 지금 제가 동그라미 표시한 것들 보이죠? 이게 다 내신 대비 기간이야. 이게 다 내신 대비 기간이라고. 그러면은 여러분이 그냥 기본 학습을 할 수 있는 시간이 요때 3주, 요때 한 2주, 그리고 요 기간 한 대략 한 달, 요때 3주, 이게 끝이에요. 1년 동안 봤을 때. 이게 다야. 여러분이 우리 정규 수업 지금 하고 있잖아. 이 정규 수업 할 수 있는 기간이 이거밖에 안 된다고. 근데 이것도 그나마 희망적으로 얘기를 한 거지. 지금 코로나 시대 이후로 이 시간표나 이런 게 계속 꼬이고 있거든요. 학사일정이 워낙 달라갖고 학교마다. 그러다 보니까 사실상 내신 대비의 연속인 경우가 많아요. 이 중간 방학 기간을 제외하고. 보통 이때 정규 수업으로 전환을 할 수가 없습니다. 2주밖에 안 되잖아.
2주 정규 수업했다가 또 다시 내신 대비 반으로 간다? 이건 너무 비효율적이라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가 사실상 3월부터 7월까지 여기까지는 그냥 내신 대비 연속이라 생각해야 돼요. 2학기도 마찬가지야. 8월부터 12월까지 그냥 내신 대비 연속이라고요. 사실상 그렇다고 사실상. 그러면은 지금 여러분이 제대로 진짜 여러분의 자체적인 스펙을 올릴 수 있는 기간 이때밖에 없어요. 여름방학 한 달. 근데 한 달 공부해갖고 얼마나 늘겠어요, 여러분? 우리 지금 몇 달째 하고 있는데 11월부터 하고 있잖아. 11, 12, 1 지금 벌써 3달 했어요. 3달. 이제 한 달 남았습니다. 한 달 좀 넘게 남았어요. 지금 이런 상황이에요. 제가 이제 괜히 이걸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분. 아니 근데 진짜 이거 내가 여러분 갈구려고 얘기하는 게 아니고 나 진짜 걱정돼서 그래. 진짜 걱정돼서. 그러니까 너네가 만약에 어떤 성적에 대해서 후회가 없다. 그래 내가 공부를 이 정도만 했으니까 나는 뭐 이 정도 등급을 받는 거에 감지덕지 해야지 이런 마음이라면은 상관없어요. 근데 그렇게 생각할 사람이 누가 있어? 그렇게 생각할 사람이 누가 있냐고. 여러분 5등급 4등급 받으면 만족할 거예요? 나 4, 5등급이면 만족해. 이럴 사람이 어디 있어요? 누구나 다 1, 2등급 받고 싶어 하는 거 아니에요? 당연한 거잖아. 그치? 그러면은 이게 자꾸 이게 성적이 안 나오니까 자괴감 만들게 된단 말이야. 거의 대부분의 학생들이 그래요. 나였어도 그랬을 거야. 나였어도. 그러면 이제 나는 그런 느낌을 안 받았으면 좋겠어. 너네가 그런 좌절을 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고등학교 1학년 초입부터. 진심이야, 진심. 그래서 좀만 여러분이 신경 써서 해주셨으면 정말 좋겠다라는 생각이 너무 간절하게 들어요. 간절하게. 그러니까 여러분 그 데일리 테스트가 됐든 단어 시험이 됐든 우리가 이제 학원에서 하는 것들 뭐 숙제가 됐든 아니면 그 기타 공부가 됐든 뭐 영어뿐만 아니야. 다른 과목도 다 마찬가지예요. 여러분이 이 남은 한 달 정도 있잖아. 2월 한 달도 안 되잖아. 지금 한 3주면 끝이잖아요. 이제 계약하잖아. 그치? 이제 연휴도 다 끝났어요. 3주만이라도 여러분이 진짜 집중도 있는 모습을 보였으면 좋겠습니다. 진짜 내 바람이에요. 이거는 알겠죠? 뭐라 한 거 아니야. 뭐라 한 거 아니니까 막 이렇게 풀 수가 있을 필요는 없어. 뭐라 한 건 아닌데 그냥 저는 좀 보면은 안타까움이 좀 많이 느껴져서 그래요. 진짜로. 그러니까 우리 좀만 신경 써서 하고 여러분이 방법적으로 모르겠다면 얼마든지 저한테 물어보셔도 돼요. 방법은 내가 얼마든지 알려줄 수 있어. 방법은. 자, 얘기 더 길어지기 전에 여기서 끊고요. 데일리 테스트 피드백은 생략하겠습니다. 방금 전에 얘기하느라 시간이 좀 지났으니까요. 자, 생략하고요. 채점 다 했으니까 지난번에 했던 거에 이어서 볼 건데 지난번에 48번까지 했던 걸로 기억하거든요. 49번 할 차례인 것 같은데 맞는지 확인 좀 해주실래요? 49번 할 차례 맞아요? 맞아? 맞아 안 돼? 요결 차례 맞아? 104초. 오케이,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바로 한번 가볼게요. 자, 제가 항상 말씀드리는 거 글의 소재 그리고 주제문이 어디냐 그리고 이 밑줄 쳐져 있는 부분 구문 분석, 해석 이거 여러분이 이제 맞게 했는지 바로바로 수정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항상 첫 문장이 중요하다라고 제가 거의 뭐 이 달토록 얘기하고 있습니다. 첫 문장에서는 글의 방향성을 잡아준다. 첫 문장을 통해서 얘가 뭐에 대해서 얘기하고 싶을까 이렇게 우리가 방향성을 잡을 수 있다. 첫 문장이 항상 중요하다고 했습니다. 근데 여기서 팁을 하나 드릴게요. 잘 보세요. 첫 문장을 보면은 How can we teach our children to memorize a broad range of information? 이렇게 나왔어요. 물음표로 나왔죠? 그렇죠? 지금 첫 문장이 질문으로 나왔어요. 질문. 그러면 여러분 이 질문으로 시작하면은요 이거에 대한 대답이 중요하다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대답이 중요해요. 이게 핵심적인 내용인 거야. 됐어? 질문으로 시작하면은 그 질문에 대한 답이 주제일 가능성이 높다라고 생각하면 돼요. 알겠죠? 질문으로 시작하면 보다 답변이 중요하다. 질문은 답변이 중요하다. 자, 그럼 첫 문장 다시 한번 해석해 볼게. How can we teach? 우리가 어떻게 가르칠 수 있을까? 우리의 아이들을요, 뭐 하도록? To memorize, 기억하도록 a broad range of information. broad라는 건 넓은이란 뜻이야. a range of 한 세트거든? a range of. 이게 어떠한 범위의 이런 뜻이야. 범위의. 그러면 넓은 범위의 이렇게 되겠죠. 됐어?
그러면 넓은 범위의 정보를 어떻게 하면 우리 아이들이 잘 기억할 수 있게 우리가 가르칠 수 있을까? 됐어? 자, 그러면은 여기서 광범위한 정보 기억에 대한 거네요. 광범위한 정보 기억. 광범위한 정보 기억을 교육하는 거겠죠. 됐어요? 일단 첫 문장에 소재가 나왔으니까 바로 이어서 가보겠습니다. 자, 다음 문장이 굉장히 길게 나왔고 밑줄 쳐져 있으니까 여러분 숙제를 해오신 구문 분석 부분, 자, 틀린 거 있다면 바로바로 수정해 주시면 됩니다. 사실 원래 이 부분을 원래 제대로 구문 분석하면요, let이 사역동사니까 동사, 목적어, 목적격 보어, 원래는 이렇게 가는 게 맞아요. 원래는 그게 맞는데 근데 제가 편의상 그냥 얘를 묶어서 동사로 그냥 쓸게요. 원래는 아니에요. 원래는 동사, 목적어, 목적격 보어입니다. 자, 우리가 let이라는 녀석 나오면 해석 잘 못하는 경우가 있는데 쌤이 해석 다시 말해줄게. let은요, 뭐뭐 합시다 이런 뜻이야. 됐어? 뭐뭐 합시다. 됐어? 뭐뭐 합시다. 뭐뭐 하자 이거야. 뭐뭐 하자. 알겠죠? 그러면 미가 나왔으니까 어떻게 해석하면 되냐면 내가 뭐뭐 하게 하자 이런 거야. 됐어? 그러면 명령문으로 나왔으니까 내가 뭐뭐 하게 할게 이렇게 해석하면 돼요. 내가 뭐뭐 하게 할게. 내가 증명해 보일게 이렇게 해석하면 되는 거야. Let me prove. 내가 증명할게. 됐어? 뭐 예를 들어 Let me see. 내가 한번 볼게. Let me show. 내가 보여줄게. 됐어? 이렇게 해석하면 되는 거야. 자, 그러면 Let me prove. 내가 증명해 보일게. To you. 당신에게. 뭐를 증명해 보일게? 100절 이하를 증명해 보일게. All people, 모든 사람들이 are 어떤 거냐? Potential geniuses래요. 잠재적인 천재라는 걸 미안해. 손으로 줬어. 일부러 던진 게 아니에요. sorry. 자, 다시 한번. 모든 사람들이 잠재적인 천재라는 걸 너한테 한번 증명해 볼게.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한 거예요. 자, 근데 어떤 천재냐? With brains designed to store 이렇게 나와 있죠. 자, 그러면은 store도 있고 control도 있고 remember도 있네. 그러면요, 제가 한번 봅시다. 여기까지만 묶을게요. 여기까지만. 이렇게 됩니다. 그러니까 두뇌를 가진 어떤 잠재적 천재. 근데 어떤 두뇌냐? 이런 두뇌다. 이렇게 또 꾸며주는 거예요. 어떤 두뇌냐면요, designed는 설계된 거잖아요. 그렇죠? 설계하는 거니까. 그럼 뭐 하도록 설계된 거냐면 to store, 기억하도록, 그리고 control, 통제하는 거죠. and remember, 그리고 기억하는 겁니다. 됐어요? 자, 그럼 저장하고 통제하고 기억하도록 설계된 두뇌를 가지고 있대. 모든 사람들이. 됐어? 자, 그러면 이제 뭘 이제 가지고 있냐면 large amounts of information. 자, 여기 문장이 좀 길어지니까 여기까지가 한 덩어리거든요. 길잖아, 여기가. 그러니까 이 부분을 좀 세부적으로 좀 구문 분석을 해볼게요. 이 안쪽을. 일단은 여기에 나와 있는 store, control, and remember를 동사라고 한번 쳐보자. 동사라고 쳐볼게. 그럼 뒤에 나와 있는 large amounts of information. 여기가 목적어예요. 그리고 through memorization by repetition. 각각 부사가 됩니다. 됐어? 이렇게 구문 분석을 했어요. 좀 나눠서. 자, 그러면은 이 구문에 맞춰서 다시 한번 해석해 볼게. 내가 여러분에게 증명해 보이겠습니다. 뭐를? 네모 괄호를. 됐어? 자, 근데 네모 괄호가 뭐냐? All people, 모든 사람들이 잠재적 천재라는 걸 내가 증명해 보일게. 어떤 천재냐? 두뇌를 가지고 있는 천재라고. 어떤 두뇌냐? 설계된 두뇌래. 뭐 하도록 설계되냐? To store, 저장하고 통제하고 기억하도록 설계가 되어 있대. 그럼 뭐를 저장하고 통제하고 기억하는데? Large amounts of information을, 많은 양의 정보를요. 뭘 통해서? 기억을 통해서. By repetition, 반복에 의해. 됐어? 문장이 기니까 이제 내용 파악으로 가볼게요. 앞에서 뭐라고 했습니까? 지금 처음에 소재로서 뭐라 했어요? 광범위한 정보를 기억하도록 어떻게 교육할 수 있을까? 이렇게 했잖아. 그렇죠? 여기서 핵심은 뭐냐면요, 정보를 기억한다라는 거. 됐어? 좀 더 정확하게는 광범위한 정보 기억. 이게 중요한 포인트거든요. 광범위한 정보 기억.
그래서 일단은 어떻게 하면 교육할 수 있을까라고 하면서 이 사람이 이제 뭐라고 이제 시작을 하고 있냐면 우리가 이렇게 대답할 수 있어. 아니 어떤 사람은 광범위한 정보를 쉽게 기억하지만 어떤 사람은 잘 기억을 못하잖아요. 그냥 머리빨 아니야?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다고. 그렇죠? 누구는 머리가 좋으니까 잘 기억하고 누구는 머리가 나쁘니까 잘 기억 못하고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잖아 우리가. 근데 이 사람이 말하는 건 뭐야? 그거 아니야. 그거 아니야. 우리 모두는 다 천재야. 우리 모든 인간은 다 천재야. 내가 증명해 볼게. 어떤 천재냐고? 모든 사람들은 반복을 통해서 이 반복에 의한 기억을 통해서 많은 양의 정보를 저장하고 관리하고 기억해낼 수 있을 만한 그런 뇌를 가지고 있어. 그럼 다 천재라는 거야. 내가 증명해 보일게. 잘 봐봐. 이런 거야. 됐어? 자, 그럼 어떻게 증명하는지 한번 볼게요. Imagine 하면서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상상해봐라. 이렇게 나왔네요. 여러분, 이 상상해봐라. 이렇게 한번 말해보자. 이런 표현이 나오면요. 예시라고 생각하면 돼요. 예시를 듣는 거야. 자, 제가 예전부터 항상 얘기하고 있는 게 있는데 제가 계속 반복하는 내용입니다. 우리가 지금 독후감제로에서 배우고 있는 건 대입파악이에요. 대입파악. 즉 글의 전체 내용을 파악하는 거잖아요. 글의 전체 내용 파악. 그렇죠? 근데 글의 전체 내용을 파악하는 데 있어서 중요한 게 뭐냐면요. 어디가 주제이고 어디가 어떤 이제 부연 설명인지 이거를 아는 게 되게 중요하거든요. 어디가 주제에 해당하고, 그러니까 어디가 진짜 하고 싶은 말이고 어디가 추가적인 설명이냐 이걸 판단하는 게 되게 중요하다는 거야. 그럼 이걸 어떻게 판단하느냐? 아까 쌤이 처음에 준 팁은 뭐였어? 질문이 나오면 대답이 나오고 그 대답이 주제다 이런 얘기 했었지. 그치? 자, 그리고 예시 부분은 말 그대로 부연 설명이야. 부연 설명. 어떤 이제 뭐랄까 근거라고 할 수도 있어요. 어떤 사람이 이렇게 얘기를 해. 이렇대. 그러면 그에 대한 근거가 필요한 거야. 지금 이 사람은 뭐라고 했습니까? 모든 사람이 천재래요. 근데 이렇게 말하고 글을 끝낼 게 아니죠. 왜 사람들이 모두 다 천재인데? 왜? 아닌데? 사람들마다 머리 다 다른데? 왜 모든 사람이 천재야? 이렇게 말할 수도 있잖아, 사람들이. 그러니까 이 사람은 근거가 필요한 거죠. 자, 모든 사람들은 다 천재야? 다 똑똑한 뇌를 가지고 있어? 뭐? 의심된다고? 내가 증명해 볼게. 잘 봐봐 하면서 예시를 드는 거죠. 됐어? 그러면은 우리가 어디가 주제이고 어디가 부연 설명, 예시, 근거인지를 왜 판단하는 게 중요하냐? 대입 파악은 글의 전체 내용을 파악하는 거고 전체 내용이란 건 결국엔 주제예요. 주제. 그러면 우리는 결국에는 어디가 주제인지를 알 수만 있다면 거기만 집중적으로 해석하면 돼요. 거기만 집중적으로 해석하면 되는 거야. 그러면은 예시 부분은 뭡니까? 예시 부분은요. 내가 만약에 주제문을 읽었어. 주제문을 읽고 바로 이해가 됐어. 만약에 바로 이해가 됐어. 그러면은 예시는 볼 필요가 없어요. 예시는 볼 필요가 없어. 아니 내가 주제문 읽고 바로 이해가 됐는데 뭐하러 예시를 봐요? 됐어? 내가 항상 예시 듣는 것 중에 하나 얘기를 해줄게. 자, 사람들은 선풍기를 틀고 자면 죽는 줄로 안다. 하지만 실제로는 그렇지 않다. 어떻게 아냐면은 내가 옛날에 한번 어렸을 때 실험을 한번 해봤는데 내가 선풍기 틀고 이거 문 다 닫고 한번 자본 적이 있어. 근데 나 살아있잖아. 그러니까 선풍기 틀고 자도 안 뒤진다는 거야. 자, 이렇게 나왔다고 쳐봐 글이. 그럼 지금 쌤이 말한 글에서의 핵심은 뭐예요? 주제가 뭐야? 선풍기 틀고 자도 안 죽는다. 이거잖아. 이게 핵심이잖아. 그렇죠? 그러면은 이 핵심적인 내용을 내가 어디서 말했냐면 두 번째 문장에서 말했거든. 방금 전에. 두 번째 문장. 첫 번째 문장이 뭐였어? 사람들은 선풍기 틀고 자면 죽는 줄로 안다. 두 번째 문장. 하지만 실제로는 그렇지 않다. 됐어? 그럼 하지만 실제로 그렇지 않다. 이게 뭐야? 이게 주제예요. 실제로 그렇지 않다는 게 뭐야? 선풍기 틀고 자도 안 죽는다. 됐어? 이거야. 이게 주제라고. 근데 이 주제가 어렵지 않잖아. 내가 막 비유적으로 막 표현한 게 아니죠. 그냥 아니다. 그냥 평범하게 전달했죠. 그러면 주제만 읽어도 바로 이해가 되죠? 그럼 이제 어떻게 되는 거야? 예시를 볼 필요가 없는 거야. 주제 나온 거야 벌써. 오케이? 그러니까 정확하게 말하자면 예시를 볼 필요가 없다라는 거는요. 아예 보지 말아라 이게 아니고요. 정확하게 말하면 대충 봐도 된다는 거야. 대충 봐도 돼.
아주 자세하게 해석할 필요가 없다고요. 빠르게 보면서 그냥 쓱쓱쓱쓱 보면서 넘어가도 된다고. 주제는 우리가 진짜 각 잡고 해석해야지. 근데 예시나 이런 거는 주제를 보고 바로 이해가 됐다면은 대충 봐도 된다는 거야. 됐어? 그러면 선생님 언제 예시를 제대로 읽어야 돼요? 언제 예시를 제대로 각 잡고 해석해야 돼요? 그건 단순합니다. 주제문을 읽었는데 내가 이해가 안 됐어. 그럴 수도 있겠죠. 그렇죠? 주제를 읽었는데 내가 뭔 말인지 이해가 안 돼. 그러면 예시를 자세히 읽어야죠. 됐어? 예시를 읽고 아 이런 내용이구나 하면서 우리가 받아들여야죠. 이해됐나요? 내가 인생을 살면서 나의 이 사람들의 마음가짐은 마치 파도와 같다고 나는 느꼈다. 이렇게 시작한다고 쳐볼게. 이게 주제거든요. 사람들의 마음은 파도와도 같다고 생각한다. 그럼 내가 지금 뭘 말하고 싶은지 여러분 파악이 돼요? 파악이 안 되죠? 파도와도 같다는 게 뭔 말인데요? 모르잖아. 내가 지금 구체적으로 얘기를 안 했으니까. 그쵸? 왜? 비유적으로 표현했잖아. 파도와도 같다. 이렇게 얘기를 했잖아. 그러면 여러분 입장에서는 뭐가 중요한 거야? 아니 지금 이 사람이 말하고 있는 파도와도 같다. 이게 뭘 말하는 거지? 이걸 파악하는 게 중요하겠죠. 그럼 이 파도와도 같다라는 내용이 어디에 나오겠어? 예시에 나오겠지. 이런 경우에는 예시를 자세히 읽어야 되는 거예요. 이해됐어? 어렵게 생각할 거 없어. 내가 글을 읽었는데 이해가 돼. 이 어떤 주제를 읽었는데 이해가 돼. 그러면은 대충 읽어도 된다는 거야. 주제를 읽었는데 이해가 안 돼. 그러면 자세히 읽으면 되는 거예요. 됐어? 이렇게 생각하면 되는 거야. 그럼 이제 마지막 단계. 선생님, 그러면 주제문이 어디인지 어디가 예시인지가 중요하겠네요. 그래서 얘기했잖아. 됐어? 어디가 주제인지 어디가 부연 설명인지를 알아야 우리가 여기는 좀 힘줘서 해석을 해야 되는구나. 여기는 대충 해석해도 되는구나. 이걸 우리가 판단할 수 있게 되는 거죠. 여기까지 됐죠? 자, 그런데 제가 또 팁을 계속 드리는 겁니다. 우리 한번 생각해보자. 우리 상상해보자. 한번 가정해보자. 이거 뭐예요? 다 예시입니다. 예시. 됐어요? 다 예시라고. imagine 하고 나왔잖아. 그럼 이거 뭐야? 예시야. 됐어? 자, 지금 이 글에서 하고자 하는 말은 뭡니까? 광범위한 정보를 어떻게 하면 잘 기억할 수 있을까? 이거거든요? 이거야, 이거. 자, 그거를 한번 예시를 들어보는 겁니다. Imagine the grocery store where you shop the most. 상상해보래. grocery store니까 식료품점. 자, 우리식으로 표현하면 이마트야. 됐어? 이마트 같은 데 한번 생각해보라고. 어떤 이마트냐면 그곳에서 너가 쇼핑을 하는 거야. 가장 많이. 됐어? 너가 가장 많이 쇼핑하는 한번 그 식료품점을 생각해보자. If I ask you to tell me, 내가 너한테 나에게 말해달라고 요청한다면 뭘 말해달라고 요청하는 거냐? Where the eggs are. 계란이 어디에 있냐고. 계란 어디 있어? 나한테 좀 알려줘. 라고 만약 내가 너한테 부탁한다면 Would you be able to do so? 너는 그렇게 할 수 있겠는가? 이렇게 물어보는 거야. 자, 여러분 어때요? 할 수 있을까 없을까? 할 수 있어요. Of course you could. 물론 너는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자주 가는 여러분이 뭐 마트를 얼마나 가는지 모르겠는데 저희 동네 이제 근처에 그 홈플러스 뭐 롯데마트 이마트 다 있거든요. 근데 이제 쌤이 이제 이마트를 자주 가. 그러면은 이마트 가면은 다 알아요. 자, 뭐 예를 들어서 우리 뭐 과자 사야 되니까 과자 코너 가자. 그럼 그냥 가. 바로 가. 왜냐면 맨날 가는 곳이니까. 자, 그리고 또 뭐 예를 들어 술 사러 가자. 그럼 술 코너 어디 있는지 바로 알아. 바로 가. 이렇게 되지 않아요? 여러분도 다 그렇지 않아요? 그렇죠? 지금 그러면 예시 읽으니까 딱 하고 느낌 오지 않냐? 아까 이 글에서 굉장히 핵심적인 얘기를 앞에서 했었거든. 어떤 부분이냐? 지금 요 문장 있지, 요 문장. 여기 let me 하고 나온 문장. 요 문장에서 정말 중요한 핵심이 딱 한 단어가 있거든. 그 한 단어가 뭘 것 같아? 여기에서. 딱 한 단어만 골라. 제일 핵심적인 거.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거. 광범위한 정보 기억에서 가장 중요한 거. 어떻게 하면 광범위한 정보를 기억할 수 있을까? 맞습니다. 요거예요, 요거. 반복을 통해서요. 이거거든요? 이거야. 반복을 통해서 할 수 있다. 반복을 통해서. 그러면 반복이라는 게 키워드거든? 그럼 이거와 관련성이 있는 말이 그 다음 문장이 어디서 나왔냐면요. 가장 많이라고 연결되는 거야. 됐어? 그냥 식료품점을 얘기한 게 아니잖아. 네가 가장 많이 쇼핑하는 식료품점이라고 했잖아.
항상 자주 가는. 됐어? 그럼 반복하는 거잖아. 맨날 가는 거니까. 이해되죠? 자, 그러면은 당연히 어느 위치에 뭐가 있는지 물어보면 당연히 대답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 문장 또 밑줄 쳐져 있으니까 그 문장 볼게요. 이 average grocery store, 평균적인 식료품점은 carries over 10,000 items. 자, 여기서 carries over가 동사인데요. 얘는요, 어떠한 것을 취급하다라는 뜻입니다. 취급하다. 그러니까 취급하다란 말이 어려우면요, 그냥 가지고 있다라고 생각하면 돼요. 보유하고 있다. 됐어요? 무엇을 보유하다. 보유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자, 그러면 평균적인 식료품점은요, 10,000개 이상의 아이템. 소리 5번까지 다 밑줄 쳤네요. 미안해요. carries야, carries. 여기까지. 그래서 10,000개 이상의 아이템을 가지고 있답니다. 그러나 너는 can quickly tell, 빠르게 말해줄 수 있습니다. 나에게 뭘 말해줄 수 있는가? Where to find most of them. 요 전체가 직접 목적어입니다. 자, 의문사의 투부정사야. Where to find. 그대로 어렵게 해석할 필요 없어요. Where, 어디에서 to find, 찾을지를. 됐어? 이렇게 하면 돼. 어디에서 찾을지를. Most of them, 그것들 중 대부분을. 됐니? 여기서 말하는 그것들은 당연히 아까 말했던 그 물건들이겠죠. 물건들. 아이템을 가리키는 겁니다. 보통 식료품점에 10,000개 이상의 식료품이 있다고. 10,000개 이상의 아이템이 있어. 근데 10,000개 중에 어떤 아이템을 딱 하나 말했어. 이거 어디에 있어? 하면은 대답할 수 있다. 그렇죠? 빠르게 대답할 수 있다. 굉장히 광범위한 정보 아니에요, 이거? 아니, 물건이 엄청 많잖아. 되게 광범위한 정보잖아. 그치? 근데 우리가 그거를 기억해서, 그러니까 우리가 저장해놓고 있다가 store하고 있다가 remember 할 수 있는 거잖아. 기억해내갖고 여기에 있어. 바로 대답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쵸? 그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자, 그러면은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을까? 아니, 굉장히 광범위한 정보인데 어떻게 사람이 그걸 기억할 수 있을까? 바로 그게 무엇이냐? 그 가게가 is organized by category. 여기서 또 핵심적인 말 나왔네요. 중요합니다. is organized by category. 자, 그 가게는요, 범주에 의해 정리되어 있답니다. 범주에 의해 정리되어 있대요. 자, 반복을 통해 플러스 범주에 의한 분류화입니다. 범주에 의한 분류. 됐어요? 요거야, 요거. 아니, 뭐 예를 들어서 라면이 여기도 있고 쪼기도 있고 쪼기도 있고 막 이렇게 난장판으로 있는 게 아니잖아. 라면 코너 따로 있고 과자 코너 따로 있고 음료수 코너 따로 있고 다 따로 분류가 돼 있잖아요. 마트를 보면은.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가능한 이유가 뭐냐면 가게가 범주별로 정리가 되어 있다는 거야. 이게 일단 첫 번째. 두 번째는 뭐냐면요, you have shopped in the store repeatedly. 여기 또 나왔죠, repeatedly. 그래서 이게 2번 이유가 되는 거야. 범주별로 일단 정리가 돼 있고, 두 번째는 뭡니까? 너가 쇼핑을 해왔어, 그 가게에서 반복적으로. 그러니까 가능한 거라고. 그러면은 결국 광범위한 정보를 기억하려면 뭐가 필요하다? 반복을 해야 되고 범주에 의한 분류가 필요하다고요. 됐나요? 이거예요. 이게 광범위한 정보를 기억하는 방법이라고 합니다. 근데 이거는 저는 진짜 맞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사실 우리가 이 살아가다 보면은 이제 뭐 공부를 하든 뭘 하든 간에 뭔가를 기억해야 할 상황이 되게 많잖냐. 그렇잖아. 근데 이제 이 기억해야 할 상황에서 어떻게 하면 우리가 잘 기억할 수 있을까? 분류를 하고 반복적으로 하면 된다는 거예요. 아주 간단해요. 분류를 하고 반복적으로 하면 돼. 여러분 단어장 보면은요, 분류가 다 돼 있어요. 나름대로. 뭐 어근을 기준으로 분류가 되어 있는 경우도 있고요. 대표적으로 능률복화 어원편이 그렇죠. 그리고 또 어떤 거는 그냥 간단하게 A, B, C, D 순서대로 분류가 되어 있는 것도 있어요. 어떤 거는 또 어떤 그 소재별로 이렇게 나눠져 있는 것도 있어요. 뭐 경제라던가 사회라던가 과학이라던가 이렇게 분야별로 이제 범주가 되어 있는 것도 있습니다. 됐어요? 그러면은 지금 여러분이 단어 시험을 보는데 내가 단어 시험을 잘 못 보는 이유, 광범위한 정보를 잘 기억하지 못하는 이유, 두 가지가 안 돼서 그런 거야. 둘 중에 하나가.
근데 범주에 의한 분류는 책에 이미 돼 있어. 그럼 뭐가 안 되는 거야? 반복이 안 되는 거야. 됐어? 이게 이유라고 이 자스들아. 응. 자, 그래서 다음 문장 보겠습니다. In other words라고 나왔어. 얘들아, in other words라는 건 다시 말해서 이렇게 해석하는 거거든. 그러면 이 in other words라는 걸 어떤 상황에 쓸까? 여태 말했던 거를 다시 정리해서 얘기해 주는 거야. 말 그대로. 자, 밑줄 쳐져 있으니까 또 구문 문장 해볼게. In other words. 자, 다시 말하자면 너는 have seen, 봐왔어. Those organized items. 자, 그러한 정리된 아이템을요 over and over again 계속해서 봐왔다라는 거야. 반복적으로. 됐어? 그럼 여기에 또 핵심적인 말 나왔죠. 정리되어 있는 거 반복적으로. 됐어? 정리와 반복.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정리라는 건 분류로 생각하면 되겠죠. 됐어? 지금 핵심적인 말 계속 나옵니다. 뭡니까? 반복과 분류. 분류라는 말 대신에 정리로 해도 돼요. 분류나 정리. 됐어요? 그러니까 반복 플러스 분류 또는 정리. 지금 이 얘기가 계속 나오는 거야. 그리고 이 arrangement는 배열입니다. 뭐에 의한 배열? by category. 자, 범주에 의한 배열이래요. 범주에 의한 배열이 뭔데요? 이거잖아. 범주에 의한 분류잖아요. 그렇죠? 자, 그럼 범주에 의한 배열이 makes it easy for you to memorize the store's layout. 자, 여기 잠깐만 보면은 어법 시간 아니니까 그냥 간략하게만 할게. makes가 동사고요. it이 뭐냐면 it이 가목적이에요. 가목적. 됐어? 자, 그리고 easy가 목적격 보호고요. 여기 투부정사 보이죠? 투부정사 여기까지. 이 투부정사가 진짜 목적어입니다. 진목적어. 자, 그러면은 그 앞에 나와 있는 for you 투부정사 앞에 for 나왔네? 그럼 이거 뭐예요, 전체가? 어려운 질문이었나? 투부정사 앞에 for 목적격 나왔어. 그럼 이거 뭐야? 의미상주어잖아. 됐어? 됐죠? 매번 얘기하지만 의미상주어는 뭐예요? 그냥 주어라고 생각하면 돼요. 은는이가 붙여 해석하는 거야. 은는이가 붙여. 자, 그러면 한번 해석해보자. 범주에 의한 배열은 만듭니다. 이거 가목적으로 했죠. 가짜죠? 해석 없어요. 건너뛰는 거야. 목적격 보호는 뭐뭐하게 이렇게 해석하면 돼. 뭐뭐하게. 그래서 범주에 의한 배열은 만듭니다. 쉽게 만듭니다. 너가 주어처럼 너가 기억하는 것을. 됐어? 이거 목적어잖아. 목적어니까 뭐뭐하는 것을 이렇게 해석해야겠죠. 너가 기억하는 것을. 그 가게의 배치. 됐어? 너가 그 가게의 배치를 기억하는 걸 쉽게 만들어준다고. 됐나요? 지금 결국 여기서 하는 말 뭡니까? 똑같은 말 한 거예요. 똑같은 말. 이 문장을 저는 주제로 뽑았습니다. 됐죠? 근데 저는요 사실 두 번째 문장도 사실은 주제에 가깝다고 생각은 하는데요. 두 번째 문장이 주제가 아닌 이유는 뭐냐면 이 글에서의 포인트는 반복과 분류예요. 이 두 가지가 다 나와야 돼. 근데 두 번째 문장은 반복 얘기만 나왔거든. 분류에 대한 얘기가 안 나왔어. 근데 반복과 분류에 대해서 깔끔하게 정리한 문장은 여기밖에 없어요. 여기밖에. 왜냐면 여기는 다 예시거든요. 예시. 그러니까 in other words가 있는 이 문장이 주제가 된다. 여러분이 다르게 체크했다면 좀 수정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 부분이 주제예요. in other words인 문장. 자, 그러면은 사실 정답은 이미 나왔거든. 정답은 이미 나왔는데 일단 마저 읽어볼게요. 한 문장 나왔으니까. You can't categorize 10,000 items from just one store. 너는 분류할 수 있대요. 10,000개의 품목을요. 그저 하나의 매장에서. 그러니까 너가 한 매장에서가 10,000개의 품목을 범주화할 수 있다랍니다. 10,000개의 품목을요. 엄청나게 많이 있는데 얘가 어디에 있는가 다 기억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근데 진짜 가만 생각해 보면은 기억이 난다. 진짜 기억이 나요. 제가 안 그래도 설 연휴 때 그 이마트를 한번 갔다 왔거든요. 한번 갔다 왔는데 이제 보통 여러분은 어떻게 가시는지 모르겠는데 저희는 이제 마트 가기 전에 이렇게 살 목록을 써놔요. 뭐 사자 이렇게 써놔요. 저랑 이제 와이프 같은 경우는. 그러면은 처음에 자 멀티탭 사러 가자. 멀티탭 어디 있지? 3층에 있잖아. 그래? 3층 저기 바로 여기 멀티탭. 멀티탭을 사본 적이 없어.
이마트에서 사본 적이 없어. 근데 기억이 나. 지나가면서 그냥 본 거야. 그래서 이제 사고. 그 다음에 뭐 사야 돼? 아, 그 다음에 그 뭐야 이제 뭐 고기 사야 돼. 아, 고기 저기 1층에 거기 정육 코너 가자. 그럼 거기 바로 가. 그러니까 길을 안 헤매요. 진짜 이게 신기하죠. 자, 그러면요 여러분 정리하겠습니다. 이 글의 핵심 뭡니까? 광범위한 정보를 기억하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 반복과 분류가 중요하다. 이거죠. 정답 몇 번이에요? 네, 5번입니다. 5번. 5번에 지금 다 나와 있어요. 5번에. 한번 볼까? 5번에 뭐라 나왔어요? repetition, 반복 나왔고요. categorization, 분류 나왔죠? 이게 뭐랍니까? 기억의 열쇠래요. 기억. 이런 말도 나왔네요. 3개 소재가 다 나왔죠. 정답은 5번만 가능하다. 나머지도 볼게요. 1번에 Too much repetition kills creativity. 너무나 많은 반복은 창의성을 죽인다. 창의성에 대한 얘기 아니잖아요. 그렇죠? 1번 탈락. 2번 Believe in your memos, not your memory. 너의 기억이 아니라 너의 메모를 믿으랍니다. 즉 기억에 의존하지 말고 기록에 의존하라는 건데요. 기록에 관련된 얘기도 아니죠. 이게 틀렸죠. 3번 A grocery store where your health begins. 자, 식료품점. 일단 식료품점을 지금 메인으로 잡았다는 것 자체도 틀렸어. 식료품점은요. 여러분 뭐였습니까? 부연 설명이었어. 예시에서 말한 거잖아. 예시에서. 이 글이 식료품점에 대한 이야기인가? 아니에요. 예시로 얘기한 거죠. 주제가 아니잖아. 이것만 봐도 틀렸어. Where your health begins. 얘도 말도 안 돼. 너의 건강이 시작되는 장소래요. 이게 뭐야 이게. 말도 안 되는 거죠. 4번은 Your memory can improve as you get older. 너가 나이가 들어가게 됨에 따라 너의 기억력이 향상될 수 있다. 기억력 향상에 대한 이야기가 아닐 뿐더러 지금 나이가 들어가면서 이 나이 얘기랑은 전혀 상관없죠. 그렇기 때문에 정답은 5번만 가능하다. 됐습니까? 어렵지 않죠? 자, 그러면은 다음 내용으로 갈 건데 다음 내용 보기 전에 우리 조금만 쉬었다가 이어서 할게요.
잘 보셨으니까 자 다음 거 이어서 볼게요. 자 봅시다. 다음 거 50번입니다. 자 이번에도 이제 글의 제목을 찾는 건데 지금 시작이 2005년에 이러면서 지금 시작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과거의 어떤 일화를 얘기하면서 시작을 하는 것 같은데 일단 한번 보겠습니다. 자, 2005년에 허리케인 카트리나가 뉴올리언스를 강타했답니다. 자, 콤마하고 ing 나왔으니까 이제 분사구문이죠. 여기서 분사구문은 그리고 뭐뭐 하다 또는 그래서 뭐뭐 하다 이렇게 해석하면 됩니다. 그러면은 그냥 이렇게 해석하면 돼요. killing이니까 그래서 죽였다. 됐어? 이렇게 해석하면 돼. 그래서 thousands of people 수천 명의 사람을 죽였고요. and destroying 여기도 ing로 나왔죠? 여기 ing 짝입니다. 그리고 destroying 파괴했대요. everything in its path 그것의 경로에 있는 모든 것을 파괴했답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이제 심각한 그런 이제 허리케인이었던 거죠. 자, 밑줄 쳐져 있으니까 공문 해석할게요. In general 일반적으로 it was poor people who lived in the lower lying parts of the city and were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지금 여기에서 이시 뭔가를 가리키는 거일 수도 있고 아니면은 강조 구문일 수도 있는데 지금 여기에서 이시 가리킬 만한 거는 딱히 없기 때문에 강조 구문으로 보는 게 더 맞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후가 강조 구문입니다. 소리 정확하게는 it was까지예요. it was까지 이렇게 강조고요. 그 사이에 있는 poor people 이제 명사가 나왔으니까 주어나 목적어나 보어 셋 중에 하나의 역할을 해야 되는데 뒤를 보면은 lived라고 동사가 나왔으니까 이 poor people이 자연스럽게 주어 역할을 하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우리가 강조 구문을 해석할 때 어떻게 하면 되느냐? 여기에 who를 써도 되고 원래는 that을 쓰거든요. 원래 정석은 that을 쓰는 건데 강조되는 녀석이 people 사람이기 때문에 이렇게 who로 바꿔 쓸 수도 있습니다. 자, 해석 어떻게 하면 되느냐? 이 who 뒤가 바로 더 가난한 사람들이었다. 이렇게 해석하면 되는 거예요. 다시 이하가 더 가난한 사람들이었다. 여기다가 써줄게요. It is that 강조구문 해석을 어떻게 하면 된다? 땡땡땡이 바로 물결이다. 됐어? 이렇게 해석하면 된다고. that 이하가 바로 뭐뭐이다. 얘는 과거형이니까 바로 뭐뭐였다. 바로 더 가난한 사람들이었다. 되니? 이렇게 해석하면 돼. 자, 그럼 뭐가 더 가난한 사람들이었는데 live in the lower lying parts of the city 라고 나와 있죠. 즉 도시의 더 낮은 곳에 이 lie가 이제 여기서 이제 놓여 있다라는 뜻이거든요. 놓여 있다. 그러니까 그냥 있다라고 해석하면 돼요. 그러니까 더 낮은 곳에 있는 부분들. 됐죠? 자, 그러면 도시의 더 낮은 곳에 있는 부분들에서 살고 있는 건 바로 더 가난한 사람들이었대요. 자, 그리고 were 하고 나왔죠. 여기 were도 어떻습니까? 동사입니다. 두 번째 동사겠네요. 여기가 1번 동사. 됐어? 주어가 people 복수형이잖아. 그러니까 복수형 동사 were 쓴 거야. 됐죠? were thus 따라서 어떻게 됐는가? most vulnerable. 자, vulnerable 하면은 뭐뭐에 취약한이란 뜻이거든. 항상 전치사 to랑 세트예요. vulnerable to 뭐뭐에 취약한. 얘가 뭐뭐에야. 뭐뭐에. 됐어? 자, 그러면은 항상이래 소리. 가장 뭐뭐에 취약했다. 얘가 보어죠. 뭐에 취약했냐? The initial stages of the hurricane이라고 나왔습니다. 허리케인의 초기 단계에 가장 취약했대요. 됐어? 그러니까 그 예전에 제가 허리케인까지는 아닌데 그 한 가지 여러분 또 지루하니까 한 가지 재밌는 거 하나 말해줄게요. 그 2009년인가쯤으로 기억합니다. 2009년인가 2010년인가 그랬는데 그 2010년이었던 것 같아요. 그때 잠깐 니네가 몇 년생이지? 2006년생. 니네 5살 때네. 니네 5살 때인데 그때가 태풍이 엄청 심하게 온 적이 있었어요. 거의 역대급. 그러니까 역대급이었는데
그때 어땠었냐면 폭우가 장난이 아니었거든요. 그때 비가 엄청 많이 내렸었어요. 근데 이제 제 이제 선생님 친한 친구들이 저기 그 강남 근처에 그 방배동이라고 있는데 그 방배동에 이제 대부분 살았단 말이야, 내 친구들이 다. 근데 이 방배동이 이제 어떻게 돼 있냐면은 이제 이제 이렇게 지도로 이렇게 한번 보자면요, 이 여기에 이제 그 예술의 전당이 있어요. 예술의 전당이 있고, 예술의 전당의 이제 위쪽에 여기 산이 있어요. 여기가 우면산이에요. 우면산이 있고 이렇게 쭉 내리막길이에요. 이렇게 쭉 내리막길. 여기에 이제 방배 여기 있거든요. 그러니까 여기가 저지대예요. 저지대. 이렇게 쭉 오르막길이야. 경사도 되게 높아요. 이렇게 돼 있어. 근데 비가 엄청 많이 왔는데 당시에 이제 제 친구 2명이 반지하에서 살고 있었거든요. 반지하에서. 근데 이제 제 친구가 한번 얘기를 해줬습니다. 내 친구가 얘기를 해줬는데 한 친구가 이제 반지하에서 살고 있었어. 근데 그날 집에 혼자 있었어. 근데 이 친구가 그 라꾸라꾸 침대 같은 거 있잖아요. 거기에서 이제 잤거든. 근데 이렇게 자고 있었대. 자고 있는데 뭔가 이 습기가 느껴져서 얘가 잠을 깼대. 그래갖고 이렇게 딱 깨서 이제 일어났어. 왜 이렇게 뭔가 집이 좀 축축하지? 하면서 이제 침대에서 내려왔는데 첨벙 소리가 나는 거야. 첨벙? 어? 잠 막 깼으니까 정신이 없잖아. 뭐지? 근데 이게 주변을 봤어. 주변을 봤는데 물이 여기까지 찬 거야. 집에서 거의 무릎까지 찬 거야. 근데 이게 뭐가 둥둥 떠다녀. 둥둥 떠다니는 거 보니까 막 닌텐도가 둥둥 떠다니고 있고 PSP 막 게임기가 막 이렇게 둥둥 떠다니고 있는 거야. 혹시 이거 뭐야? 이렇게 된 거야. 밖에 보니까 비가 막 미친 듯이 막 내리고 있는 거지. 그래갖고 이제 얘가 생각한 거야. 나 여기 있다가 갇혀서 죽을 수도 있겠다. 일단은 탈출을 하자. 이 생각을 했어. 그래서 이 친구가 문으로 갑니다. 근데 문을 열라고 하는데 문이 안 열려. 왜? 수압 때문에. 수압 때문에 문이 안 열리는 거야. 어떡하지? 그래서 창문으로 탈출해야겠다 이 생각을 했대요. 창문을 열었어. 근데 이 친구가 바보같이 간과하고 있었던 게 있죠. 뭐였습니까? 반지하에 살고 있다 했잖아. 그치? 그러니까 반지하니까 창문을 열어. 어떻게 돼요? 물이 들어오겠지. 오씨! 이렇게 된 거야. 어떡하지? 못 나가. 문은 안 열려. 창문으로 탈출도 못해. 어떡하지? 비는 계속 와. 이런 상황이야. 그래갖고 이 친구가 나한테 전화를 했어. 뭐하냐? 나 이제 수업하려고 들어가려고 하고 있지. 왜? 무슨 일 있어? 이 친구가 하는 말. 살려줘. 살려줘. 왜? 나 지금 얘도 막 멘탈이 나가고 야 나 지금 내 방에 막 닌텐도가 둥둥 떠다니고 있고 나 지금 집에서 못 나가고 있고 막 이제 얘기를 하는 거야. 뭔 소리야? 하면서 이게 제가 있었던 곳은 그 정도로 피해가 심하진 않았거든요. 제가 있던 건 좀 고지대여갖고. 근데 이제 여기가 저지대니까 막 방배동 사는 친구들이 다 연락이 온 거야. 또 한 친구는 이런 일이 무슨 사진을 찍어서 보냈어. 내 친구가 야, 내가 되게 재미있는 사진 보내줄게 하고 사진을 딱 찍어서 보냈어. 근데 뭐였냐면요, 내 친구가 그 아파트에 살거든요. 근데 아파트 이제 그 창문이 있을 거 아니야. 창문 바로 앞에 자동차가 있는 거야. 자동차가. 근데 그 친구가 8층이거든요. 집이 8층이에요. 8층인데 바로 창문 앞에 자동차가 있는 거야. 어떻게 된 거냐면은 비가 너무 많이 오니까 이게 산사태가 일어난 거야. 그래갖고 이 아파트가 여기에 있어요. 그럼 이게 흙이랑 같이 이렇게 밀려 내려온 거야. 흙이 이렇게 있는 거야. 그래서 이 자동차가 떠밀려갖고 자동차가 이렇게 있는 거야. 이걸 내가 사진 딱 찍어서 나한테 보냈어요. 야 봐봐라, 우리 집 8층인데 내 눈앞에 자동차 있다? 신기하지? 날아다니는 자동차가 벌써 발명됐나 봐. 막 이러고 있어. 얘는 이제 해탈했어. 마지막 한 친구가 또 사진 찍어 보냈어. 야 우리 집 수영장 개장했다? 이러는 거야. 이건 또 뭐야? 하고 봤더니 그 친구 집이 조금 특이했던 게 그 화장실이 좀 특이했어요. 처음 보는 구조였는데 우리가 일반적으로 화장실 들어가면 어때요? 그냥 문 열고 여기 아래 이게 좀 턱이 있잖아. 그렇지? 그럼 턱이 이렇게 지나면 그냥 화장실이잖아. 일반적으로 집이. 근데 걔네 집은 어떻게 돼 있었냐면은 문이 이렇게 있으면요, 문을 열어. 여기가 이제 방이야. 여기가 방이고 여기가 화장실이야. 그러면 문을 열잖아. 그러면 계단이 이렇게 있어요. 좀 특이하죠? 이 아래로 내려간 계단이 있어. 계단이 있어서 이렇게 돼 있어. 그래서 이제 여기에 뭐 샤워하는 거 있고 여기 이제 변기 있고 이렇게 돼 있었거든. 근데 얘네 집도 반지하였거든. 물이 찬 거야. 물이 이렇게 찬 거야. 물이 이렇게 찼어. 그래서 얘가 이걸 찍어서 보낸 거야. 우리 집 수영장 생겼다? 그래갖고 여기 물이 이렇게 막 보여 있는 거야. 막 이런 거야 애들이. 그래서 애들이 막 나한테 살려달라고 막 한 거 보내고
이제 그날 가서 이제 막 물 퍼주고 그랬죠. 막 저 퇴근해갖고 야 어디야 했고 막 가서 가서 막 물 퍼주고 막 이러면서 뭐 난리도 아니었어요 그때. 그러면서 이제 야 우리 밥이나 먹자 힘들다 해갖고 이제 그 김밥촌 가서 이렇게 밥 먹고 있는데 뉴스가 나오는 거야. 우면산이 막 이렇게 산사태가 일어나는 막 그런 장면이 나와. 근데 거기에서 컨테이너 박스가 하나 있었는데 이 컨테이너 박스가 막 이렇게 내려가는 그런 장면이 찍힌 거야 그 뉴스 기사에. 그거 보더니 내 친구 한 명이 저거 땡땡이 형 사는 곳인데? 그러니까 친구의 아는 형이 이 컨테이너 박스에 살고 있었는데 이게 떠내려가는 게 이렇게 찍힌 거예요. 막 그랬었어. 그러니까 이제 그 정도로 되게 이제 그때 역대급 폭우 태풍으로 인해서 이렇게 심했던 이제 그런 이제 일이 있었는데요. 그러니까 지금 이 쌤 친구들의 이제 공통점이 뭐냐면은 전부 다 저지대에 살고 있다는 거야. 저지대. 그러니까 지역이 이제 낮은 곳에서 살고 있다 보니까 당연히 이제 이렇게 이제 돼 있으면은 물이 이렇게 고일 수밖에 없잖아요. 여기 물이 안 빠지겠죠. 막 버스도 막 못 탈 정도로 비가 많이 왔었으니까. 그러니까 당연히 저지대에 있는 사람들이 각종 태풍이나 이런 이제 자연재해가 있을 때 피해를 많이 입을 수밖에 없어. 그러다 보니까 물론 뭐 방배동은 좀 예외지만 그러다 보니까 저지대가 집값이 쌀 수밖에 없는 거예요. 지리적으로 봤을 때. 그쵸? 그런데 그러면 당연히 집값이 싸니까 부유한 사람이 살겠냐? 가난한 사람이 살겠냐? 당연히 저지대에는 가난한 사람들이 살 경우가 많다는 거예요. 이해가 됐죠? 지금 그 얘기하는 거야. 그 얘기하는 거. 도시의 저지대 부분이라고 생각하면 돼. 그러니까 저지대에서 사는 거는 누구다? 더 가난한 사람이라고. 근데 그 가난한 사람들이 어떻다고? 당연히 따라서 어떤 허리케인의 초기 단계에 가장 취약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이해됐나요? 자, 그래서 이어서 갑니다. 아직 주제라고 말할 만한 거는 안 나왔어요. 근데 지금 제가 미리 좀 그냥 보여줄게요. 지금 보시면은 이 글은요 주제문이 없어요. 주제문이 없어. 선생님 주제문이 없는 글도 있어요? 네, 있어요. 주제문이 없는 글도 있거든. 그럼 주제문이 없는 글은 주제를 어떻게 찾아야 됩니까? 반복되는 어떤 키워드로 찾아야 돼요. 반복되는 키워드. 지금 이 반복되는 이 키워드가 무엇입니까? 지금 일단 여기에서 자연재해가 발생한 거잖아요. 자연재해. 그렇죠? 일단 이게 소재겠죠. 자연재해가 발생했는데 지금 굉장히 많은 사람들을 죽였대요. 근데 그게 뭐다? 더 가난한 사람들한테 피해가 더 많이 갔다. 이 얘기한 거지 지금. 그치? 자, 그러면서 일단 좀 더 볼게. The most effective. 자, 가장 효과적인 means는 수단이란 뜻이야 얘들아. 수단. 가장 효과적인 수단은요. 어떤 수단이냐? Of getting out of the city. 그 도시에서 나가는 거에 대한 가장 효과적인 수단은 was by car. 자동차를 통해서였습니다. 됐어? 그러니까 자동차를 타고 나가는 거였는데 그런데 그것은 관계대명사. 그런데 그것은 obviously 분명히 favored 했답니다. 이 favored가 뭐냐면요 유리하게 만들다는 뜻이에요. 유리하게 하다. 됐어요? 유리하게 하다. 자, 그것은 분명히 유리하게 했습니다. 사람들을요. 어떤 사람들을 유리하게 했는가? Who had enough income to own a car. 이렇게 나와 있죠. 얘가 이렇게 꾸며줍니다. 네, 어떤 사람들이래요?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야. 충분한 인컴을요. 인컴은 수입이란 뜻이거든. 수입. 그럼 충분한 수입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야. 어떤 충분한 수입입니까? 이런 충분한 수입입니다. 자동차를 소유하기에 충분한 수입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에게 유리했다는 거죠. 됐어요? 아니 지금 잘 봐봐. 저지대에서 이제 살고 있어. 근데 이제 이 도시의 피해가 너무 크잖아. 아까 뉴올리언스를 강타했다 했으니까 피해가 크잖아. 그럼 어떻게 해야 돼? 도시에서 나가야 될 거 아니야? 빨리 나가야 돼. 근데 도시를 나가는 데 있어서 가장 효과적인 방법이 뭐라고요? 차 타고 가는 거라고. 당연히 뛰어가는 것보다 당연히 차 타고 가는 게 빠를 거 아니야. 그치? 근데 문제는 뭐야? 아니 차가 없는 사람은 어쩌라고요? 차가 없는 사람. 그치? 그러면은 지금 얘들아 우리가 여기까지 읽었는데 자연재해와 더불어서 어떤 얘기를 계속하고 있어요 지금? 어떤 얘기를 하고 있어? 자연재해를 누가 더 많이 입는다? 가난한 사람.
그럼 반대로 상대적으로 부유한 사람들은 자연재해에 대한 피해를 좀 덜 입는다. 지금 이 얘기하고 있는 거지. 됐어? 그럼 자연재해와 더불어서 지금 어떤 얘기를 하고 있는 거냐? 어떤 뭐랄까 그 빈부격차로 인한 피해라고 하면 될까요? 빈부격차로 인한 피해. 됐어? 이거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라고. 자연재해인데 자연재해에 대해서 어떻게 얘기한다? 빈부격차에 따른 피해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유한 사람들은 덜 피해받고 가난한 사람들은 더 피해받고 지금 이 얘기하는 거잖아. 그렇죠? 수입에 따라서 내가 돈이 얼마나 있느냐에 따라서 피해받는 게 달라진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죠. 이 문장에서 뭐라고 했습니까? 저지대에 살고 있는 사람들은 피해를 더 많이 입어. 근데 저지대에 사는 게 누구라고요? 가난한 사람들. 됐어? 여기서도 어떻습니까? 도시를 빠져나가야 돼. 근데 도시를 빠져나가려면 차를 타야 돼. 근데 차를 타려면 뭐가 있어야 돼? 돈이 있어야 될 거 아니야. 그럼 돈 없는 사람들은 뭐야? 차를 못 타니까 꼼짝없이 그냥 도시에 갇혀갖고 죽게 될 수 있다는 거예요. 됐어? 그러니까 자연재해로 인한 피해에서도 뭐가 있다? 이 어떤 차별이 있을 수밖에 없다. 이 얘기를 하는 거죠. 돈 많은 사람들은 살아남고 돈 없는 사람들은 죽는 거예요. 얼마나 슬프냐. 자, 다음 내용 볼게. People with adequate savings 여기까지네요. 이렇게 꾸며주는 건데, 그러니까 여기서 savings라는 건 저축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saving이 이제 모아두는 거잖아요. 저장이 되는 거니까. 그러니까 충분한 저축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뭐야? 돈 많은 사람들이죠. 됐어? 자, 돈 많은 사람들은요. did much better. 훨씬 더 잘 할 수 있었답니다. After 뭐 하고 난 다음에 the disaster 그 어떤 재난 후에요. 그 재난 후에 훨씬 더 잘했대요. 그러니까 잘했다라는 게 뭐 잘 살아남았다? 아니면은 뭐 재해를 잘 극복해냈다? 뭐 그런 내용인 것 같아요. Then 어떤 사람들보다 who lived paycheck to paycheck or were dependent on public assistance 한 사람들보다요. 자, 그럼 여기에서 paycheck to paycheck이라고 나와 있죠. pay는 어떤 돈, 이제 지불, 돈을 받는 걸 말하는 거고 체크라는 거 말 그대로 확인하는 거죠. 그러면은 잘 봐봐. 직역을 하자면 산 사람들인데 페이체크에서 페이체크로 한 사람들이래요. 이렇게 사는 사람들이래요. 그럼 이게 뭐야? 월급을 확인하는 것에서 또 월급을 확인하는 것으로 사는 사람들이래. 그럼 이게 뭐예요? 그냥 이제 매달 그냥 근근히 벌어먹는 사람들?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돈을 매번 확인을 해야 되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또는 were dependent on이니까 뭐뭐에 의존하는 사람들이래요. public assistant니까 공공 지원이 되겠죠. 그래서 그러니까 그냥 근근히 벌어먹고 사는 사람들 아니면은 공공의 지원에 의존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 한마디로 말하면 뭐야? 가난한 사람들이죠. 그래서 이 가난한 사람들보다 돈 많은 사람들이 재해 후에도 훨씬 더 잘 해냈다라는 겁니다. 훨씬 더 잘 극복해냈다고요. 그래서 아니 자연재해라는 거는 사람의 힘으로 어떻게 막을 수 있는 게 아니잖아. 그렇지? 그런데 이런 자연재해조차도 빈부격차가 있어버린다는 거야. 그래서 이런 슬픈 얘기를 하는 거죠. Just as poor people. 자, 그죠? 가난한 사람들이 are disadvantaged. 불리한 것처럼요. So too are the elderly. 이렇게 나왔습니다. 자, 여기 좀 잠깐 볼게요. So too are the elderly라고 나왔는데, 자, 이게 뭐냐면요. So 동사 주어라는 거거든요. So 동사죠. 지금 도치가 돼 있죠. 이 elderly가 주어고 are가 동사예요. 그래서 여기서의 so는 어떻게 해석하면 되냐면요. 이거 나눠서 해석하자면 일단 전체 해석을 먼저 보여드릴게요. 주어 또한 그러한 주어 또한 그러한 이렇게 해석하면 돼요. 여기에 나오는 동사는요. 우리가 앞에 나와 있는 동사를 대신한다라고 해서 대동사라고 부르거든요. 대동사? 지금 앞에 어라고 나와 있죠. 어라고 나와 있죠. 그래서 여기서 똑같이 비동사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똑같이 쓴 겁니다. 여기에서 so가 말하는 거는요. 그렇게거든요. 그렇게. 그러한이야. 정확하게 말하면 그러한. 그러한. to는 그냥 또한이에요. 또한. 됐어? 그럼 여기서 그러하다라는 말도 앞에 있는 뭔가를 대신하는 거겠죠. 그러하다. 뭐가 그러하다는 건데 disadvantages를 받는 거예요. disadvantage. 됐어?
자, 그럼 해석을 어떻게 하면 됩니까? 더 플러스 형용사 하면은 뭐뭐 한 사람들이거든? 근데 elderly가 얘들아 부사가 아니라 형용사야, 형용사. elderly가 나이가 든 이란 뜻이거든? 그러면 the elderly니까 나이가 든 사람들 이렇게 해석하면 되겠지. 됐어? 그럼 나이 든 사람들이니까 한마디로 노인들이죠? 그럼 노인들 또한 그러하다. 됐어? 이렇게 해석하면 되는 거야. 노인들 또한 그러하대. 그럼 노인들 또한 그러하다는 게 뭐예요? 노인들 또한 불리하다고요. 됐어? 뭐에 불리하다고? 자연재해에 불리하다고. 됐어? 가난한 사람들이 지금 어떻습니까? 가난한 사람들은 자연재해가 일어났을 때 속수무책이죠. 그렇죠? 부유한 사람들이 더 살아남을 가능성이 높잖아요. 현실적으로. 근데 지금 빈부격차로 인한 피해뿐만 아니라 뭘 또 추가로 얘기했습니까? 나이를 가지고도 얘기했죠. 나이. 나이의 어떤 나이에 따른 나이의 차이라고 할까요? 나이 격차라고 할까요? 그러니까 나이에 따른 차이도 있는 거죠. 됐습니까? 그러면 결국 지금 빈부격차에 대한 것뿐만 아니라 나이에 대한 격차로도 이 피해가 다르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면 결국 얘들아 자연재해라는 건 모든 사람들에게 공평하게 피해를 주는 게 맞아요? 아니에요? 맞아? 아니야? 아니잖아 지금. 그렇죠? 즉 자연재해는 모든 이들에게 동일하게 피해를 주는 것이 아니라고. 이게 지금 말하고 싶은 핵심이에요. 됐어? 이게 핵심이라고. 돈 많은 사람은 자연재해에 더 잘 대응이 되고요. 나이가 조금이라도 더 젊은 사람은 더 잘 대응이 되고요. 그러니까 피해가 다르잖아 지금. 똑같이 피해를 입히는 게 아니라고요. 아니 우리 막 매년마다 태풍 오는데 저기 이제 태풍의 피해를 많이 받는 지역 있잖아. 저기 뭐 부산 지역이나 제주도나 이런 데 있잖아. 그러면은 제주도나 부산에서 입는 피해랑 서울 경기에서 입는 피해랑 똑같아요? 아니잖아. 거기는 막 우리 맨날 그 태풍 올 때 뉴스 보면 뭐 나무 뽑히고 뭐 쓰러지고 뭐 난리도 아니잖아요. 근데 솔직히 우리 서울 경기 지역에서 그런 경우 아마 많이 못 봤을 겁니다. 피해가 다르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지역에 따라서도 다르고요. 당연히 사람에 따라서도 피해가 다르다. 이 얘기를 하는 거죠. 자, 마지막 문장인 것 같은데요. 한번 보겠습니다. 밑줄 쳐져 있으니까 구문 분석도 할게요. 잘 따라오세요. 자, 봅시다. 그들은 were less likely to have, be likely to. 이걸 하나로 묶을게요. be likely to는 뭐뭐 할 가능성이 있는 건데 less가 붙었으니까 가능성이 적다라고 해석하면 돼요. 그래서 편의상 이 전체 have까지 동사로 묶겠습니다. 그러면 그들은 여기서 말하는 그들이 누구겠어? 그들 누구? 앞에서 누구 얘기했어 지금? 그들 아니 가난한 사람들이 불리한 입장에 있는 거와 마찬가지로 노인들도 그렇대요. 그럼 이제 누구 얘기하겠어? 노인들 얘기하겠지. 됐어? 노인들이에요. 노인들. 자, 노인들은요 가질 가능성이 적답니다. The strength, energy, and good health를요. 노인들은 어떤 이제 힘이나 에너지나 좋은 건강을 가질 가능성이 아무래도 낮잖아요. 당연히 젊은 사람에 비해서. 그렇죠? 자, 근데 어떤 힘과 에너지와 건강이냐면요. 이렇게 할 수 있는 힘, 에너지, 건강이랍니다. To tolerate heavy stress, cold or extreme heat, exhaustion, anxiety, lack of medical care, and so on. 여기까지 전체가 수식어인데요. 길게 나왔는데 구문은 하나도 안 어렵습니다. 단순히 나열한 거예요. 그러면은 여기 콤마에서 하나씩 끊어주면 돼요. 이렇게 하나씩 끊어주면 됩니다. tolerate는요 견디다라는 뜻입니다. 견디다. 견디다. 자, 그러면요 견딜 만한 힘, 에너지, 건강이 없다고요. 가질 가능성이 적다고. 누가? 노인들이. 됐어요? 그럼 뭐를 견딜 만한? heavy stress니까 극심한 스트레스, cold or extreme heat니까 추위나 극심한 더위, exhaustion, 탈진, anxiety, 불안감, lack of medical care, 의료 서비스의 결핍, and so on, 기타 등등. 이런 거를 견뎌내기에는 힘과 에너지와 건강이 더 적을 수밖에 없다는 거죠. 덜 갖고 있을 가능성이 높다는 거죠. 됐나요? 노인들이. 그러니까 자연재해에 취약하다고요. 자연재해는
모두에게 공평하게 적용되는 게 아니라는 걸 얘기하는 겁니다. 되셨죠? 자, 정답 몇 번일까요? 네, 맞습니다. 5번입니다. 자, 5번 보면은 일단 여기에서 포인트로 나와야 되는 건 무조건 자연재해라는 말은 나와줘야 돼요. 자연재해. 근데 이런 류의 글이 조금 어려운 문제예요. 왜냐면 지금 이 글은 어떻습니까? 그 허리케인 카트리나에 대해서 얘기를 했죠. 예시로서만 얘기했고 명확한 주제문도 없어요. 그러면은 허리케인 카트리나라는 거의 상위 버전을 생각해야 돼. 상위 버전. 상위 버전이 뭐냐면은 지금 허리케인 카트리나 나는 구체적인 사례를 말했잖아요. 구체적 사례. 그렇죠? 그러면은 이 허리케인 카트리나라는 거는 어떤 범주에 포함되어 있는 겁니까? 아까 쌤이 썼던 자연 재해라는 범주 안에 포함되어 있는 거잖아. 맞죠? 자연재해 여러 가지 있을 거 아니야. 지진도 있고 뭐 화산 폭발도 있고 허리케인도 여러 가지 있을 거 아니야. 그 중에 하나로서 지금 이 구체적인 사례를 하나 말한 거죠. 됐어? 그러니까 이 상위 개념을 파악하는 게 되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지금처럼 예시만 있을 때는요. 자, 일단은 이제 정답은 5번 나왔는데 5번 내용을 보자면 natural disaster. natural disaster 딱 나왔죠. 자연재해. 자, 자연재해가 far from being fair to people 이랍니다. far from ing인데요. 이걸 직역을 하면요. 뭐뭐로부터 멀리 떨어져 있답니다. 뭐뭐로부터 멀리 떨어져 있는 거니까 뭐뭐 하지 못한다라고 해석하면 되는 거야. 뭐뭐 하지 못한다. 그냥 뭐뭐로부터 멀리 떨어지는 해석해도 돼. 자, 그럼 뭐로 멀리 떨어져 있냐? being fair. 공정한 것. 됐어? 공정한 것으로부터 멀리 떨어져 있대. 사람들에게 공정한 것으로부터 멀리 떨어져 있는 자연재해랍니다. 공정하지 못하잖아요. 모든 사람들에게 동일하게 피해를 주는 게 아니라고 했으니까. 되니? 그래서 정답 5번만 된다. 나머지 볼게. 1번. Better be prepared than being sorry. 미안해하는 것보다 준비하는 게 더 낫다. 뭔 소리야? 뭔 말도 안 되는 유비무환을 뭐 얘기하는 건가요? 2번은 Helping neighbors recover from floods. 그러면 홍수로부터 이미 홍수라는 말에서 틀렸고요. 홍수로부터 그 이웃 사람들을 그러니까 인근 지역들을 홍수로부터 회복하도록 돕는 것이랍니다. 뭐 홍수 얘기가 아닌데요. 3번 Population aids in causing social problems. 사회적 문제를 유발하는 어떤 인구 고령화랍니다. 인구 고령화 얘기인가요 이게? 아니잖아. 4번은요. Natural disasters. 일단 자연재해 나왔네. Caused by climate change. 기후변화로 인해 유발된 자연재해랍니다. 기후, 뭐 인간이 환경을 파괴해서 기후변화가 일어나서 여러 가지 자연재해가 일어난다. 이 얘기였나요? 아니잖아. 그래서 4번도 답이 안 됩니다. 그렇죠? 자, 오늘의 마지막 질문 51번 표 딱 보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얼른 볼게요. 자, 좀만 힘내. 요거만 하면 끝이야. 봅시다. 첫 문장부터 밑줄 쳐져 있으니까 바로 공문문서 할 테니까 수정 한번 해주세요. Mammals, 포유류는요 tend to be 뭐뭐 하는 경향이 있답니다. less colorful한 경향이 있대요. 즉 덜 화려한 경향이 있답니다. 뭐보다? than other animal groups보다요. 다른 동물 집단보다 덜 색깔적으로 화려하다는 거죠. But 그러나 zebras, 얼룩말은요 are strikingly dressed. 이거는 그 dressed까지를 동사로 할게요. strikingly는 부사지만 strikingly 하면은요 눈에 띄게 이렇게 해석하거든. 그러면 얼룩말은 눈에 띄게 dress 돼 있대요. 이 dress라는 단어가 원래 옷을 입히다라는 뜻이거든요. 원래 옷을 입다가 아니에요, 여러분. 입다는 너네가 잘 알고 있는 wear야, wear. 이게 입다야, 입다. 뭐뭐를 입다. dress는 뭐냐면 입혀주다야, 입혀주다. 됐어? 내가 애기한테 옷을 입혀주는 거지 옷을 입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의미가 좀 다릅니다. 근데 이제 dress라는 게 옷을 입히다라는 뜻 말고요. 뭔가를 갖추게 하다라는 뜻도 있습니다. 뭔가를 갖추게 하다. 그러니까 여기서는 be dressed라고 수동태로 나왔으니까 갖춰져 있다라고 생각하면 돼요. 갖춰져 있다. 가지고 있다고 쉽게 말하면. 됐어? dressed는 항상 in이랑 짝이에요. 알겠지? 그러면 갖춰져 있어. 뭐로요? black and white로요. 흑백으로. 그렇죠? 포유류는 다른 동물에 비해서 색깔이 덜 화려한 경향이 있죠. 아니 단순하게 생각해봐 여러분.
벌레랑 한번 비교해봐. 막 벌레 보면 막 색깔 막 휘황찬란하잖아. 막 보면은요. 무당벌레도 그렇고 막 뭐 이름 모를 만한 막 벌레 보면 무슨 뭐 녹색에 초록색에 빨간색에 무시고 막 이렇게 휘황찬란해. 근데 인간이 그렇진 않잖아요. 그렇죠? 포유류 그리고 대부분이 좀 원색이잖아. 원색. 그냥 한 색깔 톤이잖아요. 대부분은.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보통은 이제 한 톤인 경우가 많은데 포유류는. 근데 얼룩말은 좀 특이하죠. 얼룩말도 분명 포유류인데 근데 얘는 블랙 앤 화이트예요. 흑백이래. 그러니까 이게 조금 특이한 거죠. 그러면은 지금 여기에서 소재가 일단 얼룩말의 색깔에 대해서 얘기하고 싶은 것 같은데 일단 이어서 볼게요. What purpose does such high contrast pattern serve? 자, 무슨 목적을 여기서 what purpose가 목적어거든요. 여기 주어가 such high contrast patterns 얘가 주어예요. 그리고 의문문이니까 do serve 해갖고 동사 나왔습니다. 이렇게 되는 거거든. 그러면 그러한 높은 대비 패턴이죠. 됐어요? 그러한 높은 대조 패턴. 높은 대조 패턴이란 게 뭐야? 흑색과 백색은 아예 반대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대비가 아주 극명한 거죠. 흰색과 검은색이니까. 그러니까 그렇게 대비가 극명한 패턴은 무슨 목적을 수행할까? 이렇게 하면 되겠습니다. 됐어요? serve가 어떤 거를 수행하다 이런 뜻이 있습니다. 어떤 목적을 수행할까? 즉 쉽게 말하면 아니 포유류는 일반적으로 단색이야. 단색인데 근데 얼룩말은 이 대비가 높은 흑백으로 돼 있어. 그럼 왜 그럴까?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죠. 그럼 일단 소재는 나온 것 같아요. 얼룩말이죠 일단은. 얼룩말의 뭐에 대해서 얘기하는 겁니까? 색 대비의 이유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자 하는 걸 알 수 있겠죠. 그렇죠? 왜 흑백으로 색 대비가 되어 있을까? 자, 질문 나왔네? 아까 쌤이 말해줬죠? 질문 나오면 뭐라고요? 대답이 주제라고요. 대답. 알겠지? 자, 대답을 이제 잘 찾아야 돼. The colors role aren't always obvious. 자, 그 색깔의 역할은요 항상 명확한 건 아니랍니다. 그러니까 애매하다는 거야. 그러니까 왜 얼룩말은 흑백일까? 정확히 모른다고. 정확히 몰라. 일단 이어서 볼게. The question of what zebras can gain from having stripes 까지 나왔는데 요 덩어리가 앞에 있는 the question을 꾸며주는 거거든. 요런 구조예요. 여기 오브라는 전치사 나왔으니까 뒤에 명사 나와야 될 거 아니야. 그래서 명사절이 나온 거야. 명사절. 의문사 주어 동사. 됐어? 간접 의문문이죠. 그러면 그 얼룩말이 가지고 있대요. 그러니까 얻었답니다. 뭐로부터? 스트라이프니까 줄무늬죠. 그러니까 줄무늬를 가지는 것으로부터 얼룩말이 얻을 수 있는 것. 그럼 의문사가 아니네요. 관계대명사네. 어쨌든 줄무늬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부터 지브라가 얻을 수 있는 것의 의문점이랍니다. 이 의문점이요. 이 질문은요. has puzzled 당혹스럽게 했답니다. 과학자들을요. for more than a century 1세기 이상 동안. 됐어?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은 아니 포유류는 대부분 단색인데 얼룩말은 흑백으로 돼 있네. 그럼 뭐가 이유가 있을 거 아니야. 왜 그럴까? 과학자들이 이제 궁금한 거야. 왜 그럴까? 근데 그 이유를 모르는 거야. 그러니까 이제 이 과학자들을 되게 힘들게 만들었다는 거죠. 얼룩말의 그 색상이. To try to solve this mystery. 자, 이 미스테리를 해결하려고 노력하기 위해서요. 야생 생물학자인 팀 카로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이 spent 시간을 보냈답니다. More than a decade. 자, 10년 이상의 시간을 보냈대요. Study. 뭐 하면서요? 연구하면서. Zebras in Tanzania. 자, 탄자니아에 있는 그 얼룩말들을 연구하면서 10년 이상을 보냈대. 자, 그래서 아직 대답이 안 나왔어요. 여러분, 아까 질문한 게 뭐였지? 아니, 왜 얼룩말은 흑백으로 돼 있냐고. 이게 질문이었잖아. 근데 대답 나왔어? 안 나왔어. 왜 흑백으로 돼 있는지 몰라. 그냥 과학자들을 힘들게 만들었다. 이 얘기만 나왔어요. 자, 여기 밑줄 쳐져 있으니까 본문 분석한다. He ruled out theory 했답니다. 자, rule out은요 제외시키다라는 뜻이에요. 제외시키다. 이게 왜 제외시키다냐? 얘들아, 룰이 무슨 뜻이야? 니네가 아는 거. 룰. 규칙이잖아. 규칙. 그렇지?
규칙이 있어. 규칙이라는 건 뭐야 얘들아? 원칙이죠. 원칙. 정해져 있는 거잖아. 그치? 근데 거기에서 아웃을 해버렸네. 정해져 있는 것에서 빼버렸어요. 그럼 이거 뭐예요? 배제시키는 거죠. 제외시키다. 됐어? 자, 그는 이론을 제외시켰습니다. 그러니까 theory after theory 이렇게 나와 있죠. theory after theory. 이게 그 어떻게 해석을 하면 되냐면요. 그 우리가 명사 after 명사 이렇게도 쓰고요. 아니면 명사 by 명사 이렇게도 쓰거든요. 그러면은 뭐라고 해야 될까? 명사 하나하나? 약간 이런 느낌이에요. 명사 하나하나. 우리말로 따지면 하나씩 뭐 약간 이런 느낌. 됐어? 약간 뭐랄까?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스텝 바이 스텝 하면은요 한 걸음씩 이런 느낌이야. 됐어? 하나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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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런 거거든. 그러면 theory after theory 하면요 이론 하나 이렇게 생각하면 되는 거야. 이해됐지? 그러면 그는요 이론 하나를 제외시켰답니다. 자 하나씩 볼게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 가정을 다 해놓은 거야. 왜 얼룩말은 흑백의 줄무늬를 가지고 있을까? 여러 가지 가설을 세운 거야. 이런 것 때문에 저런 것 때문에 그런 것 때문에 막 이렇게 가설을 세웠어. 그러고 난 다음에 이제 하나씩 제외시키는 거죠. 이것 때문에 이건 아니었네. 빼. 그럼 이것 때문일까? 실험해봐. 이것도 아니네. 빼. 그럼 또 이것 때문일까? 이것도 아니네. 빼. 계속 이렇게 했다고. 여러 가지 가설을 세운 다음에. 자, 스트라이크. 줄무늬는요. Don't keep. 뭐 하지? 유지하지 못한답니다. them. 그들을요. cool. 시원하게. 됐어? 그러니까 혹시 흑백으로 돼 있으니까 애들 체온 조절 때문에 그런가? 이렇게 생각을 했나 봐. 근데 그게 아니래요. 또 strikes 또는 confuse. 혼란을 주지 못한답니다. predators. 포식자에게. 혹시 이게 보호색의 역할을 하는 건가? 나를 잡아먹는 포식자들이 나를 제대로 인지하지 못하도록 하는 그런 역할인 건가? 근데 그것도 아니래. 그것도 아니래. Before finding an answer 이렇게 나왔죠. 그래서 이제 대답을 발견하기 전까지, 그러니까 해답을 발견하기 전까지 이론을 하나씩 제거했는데 그 이론이 뭐였다? 이런 거였다. 이런 거. 하나씩 다 붙여야겠네. 됐어요? 자, 그래서 2013년에 he set up. 자, 그는요 set up 뭔가를 설치했답니다. fly trap을 설치했대요. 그러니까 말 그대로 파리 덫이에요. 어떤 파리 덫이냐? covered in zebra skin. 그러니까 얼룩말 가죽으로 덮여 있는 그런 이제 그 파리 덫을 이렇게 설치를 했대요. 그리고 for comparison 이에 대비해서 others 또 다른 거를 준비했답니다. 여기서의 others는요 다른 fly trap을 말하는 거예요. 다른 fly trap. 자, covered in antelope skin이랍니다. antelope는 영양이라는 뜻이거든요. 영양. 그 사슴 같은 애 있잖아요. 그거 말하는 거야. 그러면은 그 영양의 피부로 되어 있는 이 fly trap을 준비했대요. 그러니까 트랩을 2개 준비한 거야. 트랩을. 파리 덫을. 근데 하나는 얼룩말 가죽, 하나는 영양의 가죽으로 되어 있었대. 이렇게 준비를 했대요. 자, 이렇게 한번 실험을 해봤대. 그랬더니 자, 어떤 결과가 나오는지 한번 볼까요? He saw, 그가 봤습니다. That flies seemed to avoid landing on the stripes. 아하, 뭘 봤냐면요. 파리가 seem to 동사원형, 뭐뭐처럼 보였답니다. 피하는 것처럼 보였대. 뭐를 피해? 랜딩, 착륙하는 걸 피했대. 줄무늬. 아하, 결과가 나왔네. 얼룩말의 색 대비의 이유, 이거는 뭡니까? 계속해서 몰랐었어, 과학자들이. 왜 있을까? 적이 나를 인식하지 못하게 하는 거? 아니야. 체온 조절해주는 거? 아니야. 대체 왜 흑백인 거야, 얼룩말은? 모르겠어. 근데 뭘 알게 됐습니까? 곤충 있죠? 그러니까 파리가 이 줄무늬에 안 앉았대요. 이게 결과예요. 그러면은 결국 이 실험을 통해 알 수 있는 게 무엇일까? 마지막 문장 볼까요? 자, 밑줄 쳐져 있으니까 또 구문에서 After more research, 더 많은 연구 후에 그는 concluded, 결론을 내렸습니다. 자, 드디어 결론 나왔네. 얘들아, 아까 질문 부분이 뭐였어? 왜 얼룩말은 색 대비가 되어 있을까? 이게 질문이었잖아. 이제 대답이 나오는 거죠. 자, 결론 보겠습니다. Stripes, 줄무늬가 can literally save. 그러니까 save라는 거는 이제 여기서는 구출하다,
구하다라고 해서 참 될 것 같습니다. 구출하다. 문자 그대로, literally 말 그대로 구할 수 있었대요. 질브러스. 얼룩말을요. 뭐로부터? This is carrying insects로부터요. 뭡니까? 질병을 옮기는 곤충으로부터. 됐어? 요거예요. 그럼 이유가 나왔네요. 이유가 무엇입니까? 왜 색대리가 있습니까? 곤충들이 달라붙지 않게 하는 겁니다. 곤충들이 달라붙지 않아. 그러니까 왜 곤충들이 안 달라붙는지는 몰라요. 그건 안 나왔어. 곤충들이 흑백이 안 달라붙나? 몰라. 그거는 모르는데 어쨌든 안 달라붙는데요. 얘가 실험을 해보니까. 자, 그러면은 결국에 얼룩말의 줄무늬는요. 제가 곤충이라고 말했는데 정확하게 말하면 팔이었죠? 저기 본문에서 나오거든요. 그럼 어쨌든간 얼룩말의 줄무늬가 이 글의 제일 메인 소재죠. 이 줄무늬가 왜 있는 거라고요? 곤충이 못 오게 하려고. 됐어? 이겁니다. 정답 몇 번일까요? 네, 1번입니다. 1번. 자, 1번 볼게요. 뭐라고 나오는 거야? 일단 zebra stripes라고 나와 있죠. 자, 이 글의 제일 핵심이 뭐라고요? 얼룩말의 줄무늬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얼룩말 줄무늬. 얼룩말의 줄무늬 나왔고요. 2번에는 얼룩말 줄무늬 안 나왔어요. 3번에 얼룩말만 나왔어요. 줄무늬 얘기 안 나왔고요. 4번에 패턴. 얘는 패턴이라는 줄무늬 얘기만 나왔어요. 얼룩말 얘기 없습니다. 5번 얼룩말 나왔고 그 다음에 여기 줄무늬 나왔네요. 됐어? 그럼 일단 2, 3, 4는 사실상 배제하고 가야 되거든? 일단 하나씩 볼게요. 1번은 얼룩말의 줄무늬. Nature's defense against flies. 파리에 대항하기 위한 자연적 방어 수단이랍니다. 1번이죠. 2번은 Which mammal has the most colorful skin? 어떤 포유류가 가장 화려한 피부를 가지고 있느냐? 전혀 아니죠. 3번 What animals are predators of zebras? 얼룩말의 포식자는 무슨 동물이냐? 이게 얼룩말의 포식자가 뭐냐에 대한 내용이었나요? 포식자의 종류에 대해서 얘기한 게 아니죠. 4번은 Patterns, not for hiding, but for showing off. 자, 패턴이라는 건 숨기기 위해서가 아니라 과시하기 위해서다. 과시하려고 이 패턴이 있는 거다. 말도 안 되는 소리죠. 5번은 Each zebra is born with its own unique stripes. 자, 각각의 얼룩말은 태어난답니다. 뭘 가지고 태어난다? 그 자신만의 고유한 줄무늬를 가지고 태어난다. 지금 그 얘기하는 건가요? 줄무늬의 종류에 대해서 얘기하는 건가? 아니잖아. 그러니까 5번도 답이 안 되겠죠. 자, 이렇게 해서 1번 정답 나왔습니다. 자, 시간이 좀 초과가 됐네요. 숙제 말씀드리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죠. 57에서 58번입니다. 페이지는 120에서 123. 우리가 여태까지 했던 대로 하시면 돼요. 문제 풀고 그 다음에 보기문 해석하고 단어 조사하고 소재 작성, 주제문 표시, 구문 독해 하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뒷부분에 이제 해야 될 거 지난번에 158쪽까지 했었죠. 159에서 160 하시면 되겠습니다. 159에서 160. 구문 분석하고 해석하고 단어 분석까지 해보시면 되겠습니다. 됐죠? 자, 여기까지. 우리는 아까 말했죠? 2강의실로 가면 돼. 이따가 2시간. 뭐라고? 4시 반? 아니죠. 3시 반에 끝나겠죠? 아니 3시 반에 끝난다니까? 아니 아까 1시 반부터 얘기했죠. 3시 반에 끝났는데 근데 그 작성해야 되는 게 있거든? 그거 스케줄이나 이런 거. 그래서 그거 한 5분이면 써요. 됐지?